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교재 7장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속에 녹아져 있는 용존 고형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멤브레인, 두 번째는 gas transfer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존 고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녹아져 있는 고형 물질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대부분의 처리 공정들이 이러한 용존 고형 물질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산화환원, 또 흡착, 멤브레인, 게스 트랜스퍼, 침전 이런 기작들로 인해서 고형 물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환원은 우리가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죠. 어떤 원리인지. 특히 이 산화환원 프로세스는 다른 물질들과 달리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즉 오염물질을 다소 덜 유해하거나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은 상대적으로 문제를 적게 일으킵니다. 그 어떤 말이냐면, 자, 이런 물질들은, 이런 프로세스들은 다 제거죠. 제거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오염물질이 파괴되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장소에서 그 물질을 모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질들을 따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제거 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다 살펴보지는 않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멤브레인과 그리고 게스 트랜스퍼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멤브레인 프로세스는 우리 폐수 처리 또는 수처리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오염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멤브레인의 투과할 수 있는 사이즈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오염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 원리는 기본적으로 투과성입니다. 투과성이라는 것은 입자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형태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통과할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없고 또 그런 투과성의 차이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것은 제거 기작이죠. 어떤 추진력, 제거 원리가 작동되게끔 하는 힘은 농도의 차이 또는 압력의 차이 또는 전기장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멤브레인 제거 기작의 원리와 그리고 멤브레인 중에서 특히 역삼투압이 어떤 원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브레인이 작동되도록 유도하는 그 힘을 우리가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죠. 그 드라이빙 포스는 크게 압력 차이, 그리고 농도 차이, 그리고 전기적 포텐셜 차이 세 가지에 따라서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흘러가게 되고 또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고 또 전기적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흘러감으로써 흘러가다가 멤브레인의 그 사이즈, 멤브레인의 그 작은 구멍에 걸리게 됨으로써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죠. 자, 먼저 압력 차이에 의한 제거 기작을 살펴보면 압력 기작은 대부분의 환경공학적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작이 압력 차이입니다. 즉, 압력을 가함으로써 물질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제거 기작의 원리는 필트레이션, 즉 체그름의 현상과 그리고 디퓨전, 확산 원리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즉, 멤브레인에 물은 통과하게 되고 용질은 배제, 즉 용질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용질이 걸러져서 물이 깨끗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 차이에 의한 멤브레인의 작동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를 잘 보시면 맨 처음 feed라는 것은 유입되는 물질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즉 오염 물질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염 물질이 처음에 유입수로 유입되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멤브레인을 통과하게 되는 투과액이 있습니다. 투과액이 존재하고 이 농축액이라는 것은 투과되고 나면 물이 빠져나가겠죠. 농축된 개념이죠. 이게 이제 농축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체
농축수가 빠져나가는 이 물질 전체를 우리가 농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빠져나간 이 전체의 물을 우리가 투과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 포텐셜 차이에 의한 멤브레인에서 오염물질의 제거 기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이온이 정기적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정기적 이동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전기장을 흘려보내줍니다. 즉 이온에서 음의 전하를 가진 이온은 우리가 플러스 극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그리고 양의 전하를 가진 이온은 마이너스 음극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오직 이온들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분리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쪽으로 오염된 물질이 최초에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오염물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과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이 존재하겠죠. 자, 그 중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은 캐소드의 마이너스 전극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캐타이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양이온 교환막입니다.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만 투과를 시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이온 교환막이라는 것은 양이온만 투과시키는 멤브레인을 캐타이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이온은 요 양이온 교환막을 통과하겠죠. 통과하고 그 다음에 놓여 있는 게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자, 음이온 교환막은 음이온만 투과를 시키기 때문에 양이온은 음이온 쪽으로는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온은 캐소드 마이너스 극에 걸려있는 전기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 애나이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은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따라서는 쭉 보시게 되면 농축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농축수가 나옵니까? 플러스로 된 양이온으로 된 물질의 농축수들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전하를 가진 물질은 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는데 음이온 교환막이 존재를 하니까 음이온 교환막은 통과를 하죠. 그렇지만 양이온 교환막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농축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가운데 통로에서는 이런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다 배제된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멤브레인 중에서 역삼투압 멤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RO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삼투압 막은 용매를 투과시킬 수 있는 막이고 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분리시키는 힘은 압력입니다. 압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투압 때문에 생기는 압력을 역으로 걸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삼투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투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삼투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싱싱했던 배추가 쪼그라들게 되죠. 배추 안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추의 그 막이 작은 멤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막을 통해서 물이 소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프레시한 물이 있을 때 그리고 소금물이 있을 때 요 막은 물은 통과를 시키고 용질은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막에서 프레시한 물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농도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한 현상이죠. 그래서 순수한 물이 채워져 있는 셀과 그리고 소금물이 채워져 있는 여기 셀의 수두, 즉 수두의 차를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이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압력이 더 세워지기 때문에 수두가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최초 이런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깨끗한 물, 여기는 오염된 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된 물에는 용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고 이쪽은 오염물질이 없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초에는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여기 있는 물이 처음에 있던 수도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갈 수 없고 또 왔다 갔다 평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 최초에 이동했던 물의 양이 다소 약간 내려옴으로써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은 약간 더 올라갔죠.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는 압력 수도를 가집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수두차에 의한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삼투압만큼의 동일한 압력을 위에서 이렇게 눌러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물이 이쪽으로 이만큼 밀려나가겠죠. 그러면 최초의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요 역삼투압은 삼투압만큼의 압력을 이쪽에서 오염된 물 쪽에서 가하게 되면 요 오염된 물질에 들어있던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쪽 오른쪽에 있는 오염물질 내의 용질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스 이동 현상에 따라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휘발성인 물질을 물로부터 제거하거나 또는 어떤 휘발성 있는 물질을 물속으로 우리가 용해시켜 넣을 때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가스들은 특히 우리가 2장, 3장에서 언급한 이런 가스들은 특히 산소, 질소, CO 같은 이런 유기오염 물질들은 pH에 따라서 물에서의 용해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공학적으로 중요한 가스들, 이런 가스들, 또 이런 가스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염기 또는 약산성 이런 물질들은 pH에 따라서 용해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물속에서 빼내거나 또는 물속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는 pH에 대한 현상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약염기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암모니아를 살펴보겠는데 암모니아의 pH에 따른 용해도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수로부터 우리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물속에 암모니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 교재 챕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질소에 의한 질산화가 발생되면 산소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소 요구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아봤던 것처럼 요 산분해 상수, 산평형 상수 또는 산도 상수라고 하는 Ka를 살펴보게 되면 요 암모니아는 요 암모늄 이온과 같이 이런 화학적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암모니아는 물속에 들어가면 산 반응으로서 프로톤을 하나 떼어내게 되죠. 이때 요 평형상수는 암모늄 이온 분모 두 개 분자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9.3승이 되겠습니다. 상수값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요 암모니아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휘발성이 큰 성분이고 또 암모늄 이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암모늄 이온과 요 암모니아는 pH에 따라서 이런 화학종 분류를 가집니다. 즉 보시게 되면 pH가 요 9.3 정도 여기죠. 한 9.3 정도 이상일 때는 요 암모니아가 우세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9.3 이하일 때는 요 암모늄 이온이 더 우세를 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만약에
암모니아를 물속에서 제거하고자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속에 공기를 풀어넣음으로써 물속에 있던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스들을 물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모니아를 물속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둘 중에서 어떻습니까? 전체의 암모니아 양은 이거랑 두 개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휘발성이 큰 물질을 에어 스트리핑으로 제거를 하면 더 제거 효율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이온의 형태로 모든 암모니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에어 스트리핑을 하게 되면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pH를 9.3 이상으로 조건을 유지를 하면 모든 이런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 화학종들은 이런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이 되겠죠. 그럼 이 암모니아는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에어 스트리핑을 쓰게 되면 물 밖으로 잘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어 스트리핑 할 때 약염기 물질은 pH를 9.3, 9.3이라는 것은 사실 두 물질의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 다른 말로 하면 pKa죠. 그래서 약염기의 pKa에 해당하는 pH보다 더 높은 pH를 만들어줘야지 물속에 있는 약염기의 가스들을 잘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이 암모니아를 가스 상태로부터 이제 물속에 흡수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클로라민 소독 공정이 있습니다. 클로라민이라는 것은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물질입니다. 자, 클로라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와 암모니아 가스를 함께 물속에 주입을 합니다. 그때 이 클로라민이 생성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암모니아 가스를 물속에 우리가 잘 흡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우리가 앞에 했던 물 밖으로 가스를 빼내는 그 목적과는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모늄 형태로 존재하는 게 더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총 암모니아의 흡수 능력을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식이죠. 자, 그렇다면 자,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총 암모니아 양은 어떻습니까? 암모니아와 그리고 암모늄 이온 두 개의 합이죠. 왜? 성분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6번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꿔주면 암모늄 이온은 Ka 상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8번식을 이제 암모늄을 찾아냈으니까 다시 7번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총 암모니아의 농도는 암모니아 물속에 녹아져 있는 암모니아 농도에서 그리고 Ka분의 H+의 함수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헨리의 법칙에 따르면 물속에 녹아있는 NH3의 농도는 NH3의 가스의 분압과 비례를 하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져 있는 암모니아 농도는 요 NH3의 분압과 비교하고 그때의 헨리 상수는 우리가 상수로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석을 하면 물속에 녹을 수 있는 NH3의 토탈량은 뭡니까? 가스 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 밖에서 물 안으로 가스를 집어넣어 줄 때 그때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요 압력이 있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양의 암모니아를 가스 상태에서 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압력은 우리가 정해져 있겠죠. 일정한 압력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헨리 상수는 상수고 Ka도 상수고, 자, 그러면 변수는 뭡니까? 단 H+의 변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식을 보면 물의 암모니아의 흡수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H+의 농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 농도가 높다는 것은 pH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pH가 9.3보다 작아야지 물속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지금 약염기였습니다. 약염기. 우리가 한 것은 약염기인데 약산성의 다양한 가스들이 있습니다. 약산성의 가스들은 이 약산성 가스가 가지고 있는 pKa의 pH, 그때의 pH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약염기의 에어스트리핑과 그리고 물속으로 가스를 집어넣는 흡수 그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pH의 경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pH의 조건에 따라서 물속으로 가스가 전달되거나 또는 물 밖으로 가스가 탈착될 때, 빠져나올 때 그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스를 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고, 그리고 absor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물 안으로 가스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폈던 약염기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빼내려면 요 약염기가 가지고 있는 pK의 pH보다 높아야 되고, 물 흡수할 때는 그 pH보다 낮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약산성의 가스들은 공기 밖으로 빼낼 때는 pK의 pH보다 낮아야 되고, 또 물에 흡수시킬 때는 그 pH보다 높아야지 더 효율이 더 좋아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약염기의 가스들이 중요한 것들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SO2, 또 H2S, 이런 물질들이 환경공학적으로 중요한 약산성의 가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염기일 때, 약산성일 때, 그리고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에어스트리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물속에 흡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되는 pH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암모니아, 약염기 가스죠. 이때 가스 분압이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의 분압을 가진 대기, 그 대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pH가 70, 11일 때, 이때 암모니아의 용해도를 비교하시오. 자, 앞에서 우리가 식 9 찾아낸 식에서 헨리상수는 주어져 있고, 또 Ka 값도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단 pH, 요 값만 우리가 원하는 pH로 바꿔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보면 pH 7일 때는 1.18몰이고 pH가 11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현저하게 약 1000배 이상 이렇게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암모니아의 용해도가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pH가 9.3보다 작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속에 녹아져 있는 암모늄 이온이 더 많아지고 암모니아의 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수고했습니다.